자, 여러분의 리눅스 앱들을 위한 개인 경호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복잡한 설정 같은 거 없이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아주 실용적으로 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디가드. 네, 바로 앱 아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똑똑한 보안 도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해킹당했을 뿐인데, 공격자가 이걸 발판 삼아서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진짜 끔찍한 시나리오요. 바로 이런 피해 반경, 그러니까 폭탄이 터졌을 때 그 파편이 퍼져나가는 범위를 딱 제한하기 위해서 에바머와 같은 강제 접근 제어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앱아머는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정말 놀랍도록 우아하고 또 단순해요. 핵심은 바로 경로 기반 접근 방식입니다. 무슨 복잡한 보안 꼬리표 같은 걸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파일은 이 폴더에 있네? 그럼 넌 이렇게만 행동해야 돼. 하고 파일의 주소 자체에다가 규칙을 꽝 묶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두 시스템의 철학이 완전히 갈리는 게 보이죠. 에바머는 파일의 위치, 그러니까 주소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usr/bin 폴더에 있으면 얜 실행 파일이구나. 뭐 홈에 있으면 사용자 파일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SL리눅스는 달라요. 파일에 붙어있는 꼬리표, 즉 레이블을 보고 이건 웹 콘텐츠군. 이렇게 파일의 본질을 판단해요. 어디에 있나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차이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경로 기반 규칙이라는 거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프로파일은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딱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샌드박스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로파일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간단한 텍스트 파일이에요. 비유하자면 앱한테 너는 이 방에서만 놀아야 하고 저기 있는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 하고 딱 적어주는 규칙서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규칙서에 없는 행동은 무조건 금지라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죠. 허락된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강력하고 안전한 샌드박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복잡한 설정 툴을 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etc 앱 아머 뒤에 들어가서 텍스트 파일 열고 수정하면 끝! 모든 보안 규칙이 딱 한 곳에, 그것도 사람이 그냥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직관성, 이게 앱아머의 정말 큰 매력 중 하나죠. 앱아머에는 진짜 중요한 두 가지의 작동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Enforce, 즉 강제 모드입니다. 이건 실전용이에요. 프로파일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냥 가차없이 딱 막아버립니다. 반면에 컴플레인 모드가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불평만 하는 모드예요. 규칙 위반을 발견해도 막지는 않고 조용히 로그에다가 얘가 이런 짓 하려고 했어요 하고 기록만 남겨두는 거죠. 프로파일을 처음 만들 때 이 앱이 이런 권한도 필요했구나 하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일종의 학습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를 활용하면 프로파일 만드는 과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변해요. 한번 볼까요? 먼저 대충 프로파일 초안을 만들고 컴플레인 모드를 켭니다. 그리고 그냥 앱을 평소처럼 막 써보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로그에 이거 필요해요, 저거 접근해야 해요 하고 앱이 필요로 하는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우리는 그 로그를 보면서 퍼즐 맞추듯이 필요한 권한을 하나씩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로그에 불평, 컴플레인이 안 찍히면 그때 인포스 모드로 딱 전환해서 철벽 방어를 완성하는 거죠. 아주 스마트하죠?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에바머랑 SE리눅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건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좋다.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다른 두 친구가 어떤 장단점을 갖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표를 보시면 앱아머의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키워드는 바로 단순함, 그리고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파일 경로를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직관적이고 정책도 그냥 텍스트 파일이니까 배우기도 쉽고요. 비유를 하자면 SE 리눅스가 굉장히 두껍고 정밀한 공학 박사 논문 같다면 에바머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잘 정리된 실무 매뉴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에바머의 가장 큰 강점인 이 경로 기반 방식이 혹시 피할 수 없는 약점을 만들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프로파일러 보호하던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다른 폴더로 옮기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에바머가 가진 지속성 문제라는 겁니다. 보안 규칙이 파일 자체가 아니라 파일의 주소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보안 규칙은 옛날 집만 멍하니 지키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usr bin 앱을 위한 규칙은 이 파일이 /opt bin 앱으로 이사가면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리자가 파일 위치를 바꿀 때마다 보안 규칙도 같이 챙겨서 이사시켜줘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SL 리눅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그 꼬리표 덕분입니다. 파일 자체에 꼬리표를 붙여두니까 파일이 어디로 이사를 가든 보안 정책이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런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파일 시스템 전체에 이 꼬리표를 다 붙이고 관리해야 하고 정책도 훨씬 복잡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말 딱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어주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리눅스 백포판들이 앱 아머를 기본 보안 모듈로 선택했을까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또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 차트를 보면 시장의 선택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분투나 데비안처럼 많은 개발자들과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이 중요한 진영에서는 앱아머를 기본으로 채택했어요. 반면에 레드햇 계열처럼 아주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SA 리눅스가 기본이고요. 결국 실용적인 편의성을 택할 거냐, 절대적인 통제력을 택할 거냐, 이 두 가지 철학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앱아머는 경로 기반이라서 정말 직관적이다. 둘째, 텍스트 파일로 관리하니까 사용자 친화적이다. 셋째, 특정 앱 하나를 콕 집어서 격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샌드박싱에 아주 강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강력한 보안과 쉬운 관리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앱아머는 어떤 복잡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이게 필요한가에 집중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특정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빠르고 쉽고 또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싶다. 바로 이럴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도구가 앱아머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프로젝트는, 내 시스템은 어떤 환경이지? 파일 위치가 거의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환경인가요? 아니면 그 무엇보다 빠른 배포와 쉬운 관리가 더 중요한 환경인가요? 절대적인 보안의 지속성, 그리고 실용적인 단순함, 이 둘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보안 도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